윤석열이 1등이냐 홍준표가 2등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비공개로 규칙을 정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산을 해보니 정말 놀랍게도요. 딱 1 내지 2%포인트 차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추석전에 할 것이다. 그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땐 윤 관련해서 조금 앞서갈 여지가 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끝장의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입니다. 김성애 대변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가위 앞두고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 한가위 때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서 집안에 가만히 있을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계속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옆자리에 나오셨어야 할 우리 이연주 전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죠. 못 나오셨어요. 그 밀접 접촉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확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자가격리가 며칠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히 좀 계시라고 하고 오늘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님 오늘도 열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제 그 제1야당 국민의힘의 그 제1차 경선 투표가 있었죠. 거기서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엎치락뒤치락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저는 물론 사회자이긴 하지만 취재를 좀 했어요. 윤석열이 1등이냐 홍준표가 2등이냐 이거는 사실 컷오프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공개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습니다. 그 당에서요. 만일 이것이 공개를 하면 위법이라면 저도 하진 않겠는데 이게 위법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비공개로 규칙을 정했지만 저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도 네. 취재를 한 것을 일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의 당헌이나 혹은 당규나 규칙에서는 좀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다. 오. 홍준표 후보 그러나 아주 간발의 차이로 따라 붙었습니다. 예. 이게 취재가 됐군요. 제가 자세한 수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 국민의힘이 신뢰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80% 반영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책임 당원 여론조사가 20% 반영이 되는데 이쪽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겼더군요. 한 자리 숫자 퍼센트로 약간 앞섰어요. 홍준표 후보가. 그게 8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책임당원 후보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섰어요. 거의 수십 퍼센트 앞섰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되는 비율은 20%입니다. 네네. 그래서 양쪽을 0.2와 0.8을 곱해갖고 합산을 해보니 정말 놀랍게도요. 딱 1 내지 2%포인트 차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해석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당 생활과 정치 생활 하셨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시종일관 홍준표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추석전에 할 것이다. 저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어려울 것이다. 골든크로스가 안 될 것이다라고 봤고 그것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내심 기쁩니다. 기뻐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승패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상승이 홍준표 후보의 콘텐츠로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좀 홍준표가 이런 사람이다. 홍준표가 만드는 대한민국이 이런 거다라는 것으로 홍준표로 새가 결집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결국 이제 결정짓는 것은 당원들이고 당내 구성원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땐 윤석열 후보가 자기 자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중도층으로 하여금 윤석열 후보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좀 이상한데 이번이 끝인가? 저런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왠지 이제 검찰하면 뭔가 항상 베일에 갇혀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저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지지 철회로 오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반면에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당의 제1 후보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박지원 원장 문제까지 이렇게 불거지면서 그럼 우리는 그대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서 당원들의 결집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앞으로 1차는 이렇게 미세하게 됐고 2차, 3차에 대한 예상 혹은 느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3차가 당원이 절반,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절반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당원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네. 예, 당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원들로부터 당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선 오늘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땐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결승전에서 조금 앞서갈 여지가 있다.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의 이런 종류의 의혹 보도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이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 세계일보에 또 이어지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검찰에서 내부 문건인가요? 내부 문건으로 장모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검사야 변호사야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건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 있고 하는 사람 있고 이게 막 헷갈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류의 의혹 보도가 또 이어진다면 타격을 받겠지만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앞서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요. 일단 홍준표 후보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로도 정권 교체가 된다. 아, 홍준표로도 정권 교체가 그렇죠. 됐다. 즉 이재명 혹은 이낙연 후보와의 1대1 싸움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려면 홍준표의 대한민국이 어떻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조심해서 점검해봐야 될 변수는 바로 2030의 움직임입니다. 네. 뭐 요즘 그 웃기는 말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야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죠. 홍준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예. 무조건 야권 후보 홍준표. 아, 근데 이건 무야홍. 예, 홍준표 후보가 만든 말이 아니고 20대 커뮤니티에서 만든 말입니다. 아. 원래 별명이란 건 남이 지어줘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20, 30대에서 야, 화끈하게 사형제에 부활하자. 그다음에 의전은 다 없애고 무조건 입시에 봐서 가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시 다 폐지하고 정시로만 하자. 로스쿨 없애버리고 사시 부활하자. 화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화끈한 이미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 음험함 없이 솔직하게 다가오는 이미지로 20, 30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시면 이준석 대표 때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20, 30대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40, 50대로 방음 보기가 넓어졌던 우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런 바람을 타고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려면 홍준표 표 대한민국이 보여야 돼요. 홍준표 표 대한민국. 예, 지금 보이는 것은 그냥 몇 가지 화끈한 정책이 아까 몇 가지 정책은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좀 그냥 화끈한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홍준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극복해서 40, 50대를 끌어들이는 것,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남성층에는 지지율이 괜찮은데 여성층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과제들을 추석 전후로 해서 해결을 하면 홍준표 후보에게도 기회는 오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잡아보라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홍준표 후보가 최종 결선에서 진짜 만약 후보가 된다면 저쪽에서 그 최종 후보가 될 거로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한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론과 여의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꾸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붙는 것,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붙는 것, 이 여론을 떠나서 무대 위에 두 사람의 싸움으로 놓고 보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쨌거나 정치에 좀 약간 미숙하고 여러 가지 말실수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해 아픈지에 대한 아직 이런 게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워딩을 뽑아내서 언론사를 쫙 도배하는 힘도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노련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훨씬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일단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점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낙연 후보가 해봤지만 네거티브로 승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아프게 때릴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콘텐츠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굉장히 두터운 학자층과 의원층을 확보하면서 이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그렇게 된 세력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콘텐츠 이것을 단기 필마의 홍준표 후보가 과연 꺾을 만큼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의도에서는 콘텐츠 이상으로는 헤드라인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그 두 개의 전선과 싸운다. 하나는 여권 전선, 하나는 야권의 그 제5열 전선. 즉 홍준표 후보가 저쪽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 안팎 양쪽의 그 전선과 싸우는 그 힘겨운 싸움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거침없이 해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그 거대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후에, 자, 11월 5일 후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양강 구도로 가는 걸로 누구나 예측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두 당의 대결로 갈 거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양쪽이 45%씩은 그냥 결집을 합니다. 45%씩. 예, 그리고 이제 중원에 있는 10%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박근혜 후보도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이후로는 거의 처음으로 여권 단일 후보였어요. 그전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인재 후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 모든 정치 세력을 다 아울러서 혼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51.6% 어렵게 이겼죠. 3.6% 차이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또 돌이켜 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까지 성공했는데도 48%포인트.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중도권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 10%를 놓고 다투는 걸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크군요. 지금 홍준표 후보와의 싸움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쨌거나 중원을 확장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측으로 집중해서 당원들의 지지세를 얻는데 지금 굉장히 몰두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 중도층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만져주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글쎄 뭐 이제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그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11월까지 중원에서 버텼으면 또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을까 뭐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라면 아마 좀 더 중도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캠프의 구성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렇고 아주 중도가 성향에 본인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좀 보수적인 스탠스, 그렇죠. 우리나라의 건전보수의 스탠스를 가지신 것으로 보이고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의 성격이 좀 강해서 네. 딱딱 캐치를 하는 겁니다. 아 요즘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캐치가 되면 중단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중도층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는 할 텐데 네. 조금 이제 모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당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결선 투표에서 이기려면 아직은 오른쪽의 포지션을 그대로 잡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월 5일까지 한 달 반 내지 2달 됩니까? 한 2달간 윤석열 후보를 향한 어떤 불리하거나 치명적인 폭탄이 하나 더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